이사 나갔냐며 큰아들 메리가 희죽희죽 웃었다. 범죄자 취급을 받고 집에서 쫓겨난 나는 속으로 희죽희죽 웃었다. 내 이름은 마리아다. 올해 60살이 됐다. 나는 모두 워커홀릭이었다. 내 인생이지만 5년 후에는 직장을 그만둘 예정입니다. 아들이 2명 있습니다. 그중 1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후 큰 아들 제이슨 혼자 살던 제이슨이 저를 걱정하고 함께 살자고 했습니다. 얼마 후 결혼을 하게 됐다. 메리라는 파트너가 당시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다. 내가 이사 가자고 제안했지만 같이 살면 괜찮다고 해서 제이슨 집에서 나가지 않고 계속했다. 예전처럼 살려면 물론 제이슨이 결혼하고 몇 달 뒤에 그들과 함께 사는 나를 메리가 기쁘게 받아들인 줄 알았는데 며느리의 본성이 메리가 일을 해야 한다는 걸 보여주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직장을 그만뒀다. 제이슨은 그때는 놀랐지만 우리가 아이를 낳을지도 모른다고 무시해버렸어요. 난 그 사람이 괜찮다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집안일에 전념하는 대신 그녀는 청소나 청소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비난에 시부모님은 어쩔 수 없이 결혼이라 놔두려고 했는데 귀찮은 일들이 내 뜻대로 흘러가니 그냥 무시할 수가 없었어. 내 일은 이제 곧 끝나고 내 몫은 내가 받을게. 퇴직금은 적당히 일했고 그 돈으로 상당한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집을 빌리고 혼자 생활할 여유가 있다. 걱정돼. 나를 초대한 제이슨이 안타깝지만 그런 앞에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은 참을 수 없었다. 그 이후로는 더 이상 며느리 일을 하다가 살 곳을 찾던 어느 날 메리가 희죽 웃으며 다가와 돈이 있니 마리아 왜 갑자기 부동산을 구하고 있냐고 물으시나요. 요즘 메리는 자기가 무슨 음모를 꾸미고 있는지 궁금해하다가 갑자기 내 손을 잡고 돈이 있으면 좀 빌려달라고 애원하기 시작했다. 월급으로 생활비를 받는데 그 돈을 도박과 술에 쓰는 것 같고 점점 돈이 줄어들고 있어서 놀랐어요. 제이슨은 늘 진지하고 뻣뻣한 도박과 술은 불가능할 것 같았지만 메리는 흐느끼며 훌쩍이며 내 동정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너무 끔찍해서 내 편을 들어주지 않을래? 마리아 이 집에는 적들만 있어요.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돈도 없어요. 돌아가서 내 휴대전화도 빼앗겼어요. 제이슨이 그런 짓을 하리라는 걸 믿을 수가 없었지만 제이슨이 전에 보여줬던 휴대전화가 없다고 말하면서 제 아들의 새로운 면모를 알고 깜짝 놀랐어요. 많이 부족해요. 제이슨은 나에게 생활비로 한 달에 $100만 줍니다. 무언 마리아는 나에게 생활비로 $400를 주실 수 있나요? 저는 메리가 빨리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의심하면서 제 아들이 숨기고 있는 것으로 생활하기에 돈이 충분하지 않다는 그녀의 진술에 의아해했습니다. 갑자기 $400 받고 집 나가려고 어디 가는데 이거 나오면 숨겨야지 늦게 돌아올 거라고 하고 어디론가 떠난다. 뭔가 숨기려고 화려하다고 생각했는데 메리는 원래 화려한 옷을 좋아해서 제이슨이 집에 왔을 때 아무것도 미스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듣고 즉시 그에게 직면했습니다. 제이슨의 얼굴이 빨개지고 그 여자 엄마가 우리 결혼하고 나서 당신을 속였다고 씁쓸하게 내뱉었습니다. 지출이 통제불능이 되어 관리를 내가 맡게 됐다. 한 달에 생활비로 $1000만 주면 보름도 안 돼서 다 써버릴 텐데 계속 부족하다며 통장을 요구하거나 신용카드. 제이슨은 화난 목소리로 말했다. 심각한 표정을 보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나는 그녀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빼앗았다. 그 내용을 보여달라고 했더니 그녀가 내 월급을 쓰고 있다는 분명한 증거가 있었다. 또 다른 남자. 제이슨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두 사람 사이에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너무 관여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 빌려준 돈은 아마 이미 떠났으니 다시는 그녀에게 돈을 빌려주면 안 된다는 제이슨의 말을 듣고 그의 말에 강하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다. 그 이후로 메리에 대한 불신은 더욱 커져갔다. 그녀는 나에게 여러 번 돈을 요구했지만 나는 점차 그녀의 요청을 회피하고 회피했다. 그녀의 기분 상황이 악화되자 그녀는 나에게 맹렬히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에게 월급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는 예산에 더 많은 여유 공간을 확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번 이해하는 바는 바로 우리입니다. 서로 지나치면서 나를 적으로 만들고 내가 왜 이렇게까지 참아야 하냐고 불평했어요. 어머니는 항상 집에서 컴퓨터를 하거나 TV를 보셨죠. 제이슨이 계속 그녀를 진정시키려고 노력했지만 그녀는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걸 봤어요. 그녀의 분노를 듣지 마세요. 이 집이 점점 불편해졌고 최근에는 카페에서 컴퓨터를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잠시라도 그녀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는데 어느 날 그녀가 나를 불렀습니다. 마리아, 왜 이사하지 않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우리 가게 재정이 빡빡해요. 우리는 당신을 부양할 돈이 없습니다. 당신은 아직 은퇴하지 않았고 컴퓨터만 쳐다보며 하루를 보내지만 당신은 직업이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하면서 낄낄거리며 말했지. 남편한테 좀 그만 거머리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말을 못할 정도로 충격을 받았어. 제이슨한테 생활비를 받아본 적도 없고 알뜰하게 살고 낭비도 안 해돈 제이슨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제 직업을 아시나요? 상관은 없지만 항상 집에서 컴퓨터만 하고 계시니까 급여가 낮은 직업이겠군요. 메리는 그녀의 태도에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말도 안 돼. 나는 회사에서 재무상담사로 일하고 있다. 간단히 말해서 나는 공인회계사다. 그래서 나는 항상 집에서 컴퓨터를 하고 있다. 믿을 수 없다. 내 또래가 어떻게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컴퓨터를 사용해도 돼요. 원하는 대로 말하세요. 저는 더 이상 그녀의 끔찍한 태도를 참을 수 없었고 마침내 충분히 말했어요. 떠날 거지만 조금만 기다려요. 장소를 찾으면 곧 떠날 거예요. 잊지 마세요. 알았어. 빨리 나가자고 의기양양하게 웃으며 지켜보던 나는 이 짜증나는 며느리에게 복수하고 싶은 생각을 떠올렸다. 나는 제이슨에게 떠날 계획을 그때 말했다. 그 사람은 내 계획을 혼자서 실행하기 위해 한동안 고민했기 때문에 내 제안을 고려하기로 제안했습니다. 나는 메리에게 미리 알려줬습니다. 내가 당신을 더 잘 떠날 때 내 모든 것을 가져갈 것입니다. 이 집은 내 창고가 아니라고 빤히 쳐다보며 나에게 잘난 척을 했다고 나는 이사 준비를 진행했고 제이슨도 잘 지내는 듯 첫 번째로 밝은 얼굴로 나에게 보고했다. 그렇게 며칠을 보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메리는 정확히 언제 떠나느냐고 나에게 다시 떠나라고 재촉하기 시작했다. 남편의 월급을 훔치며 여기에서 맑은 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방법이 놀랍다. 어쩌면 나이가 들수록 뻔뻔한 그녀의 빈정거림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아침에 거의 무시하고 집안일을 계속하다 보니 분명히 나한테 불만이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도둑이 있다는 게 너무 불안해서 시어머니라는 것만으로도 조심스러워지니 외출이라도 하지 않을래? 어디선가 그 사람이 화내는 걸 들으려고 화장실에서 큰 소리로 말했어. 나는 작업 도구를 들고 집을 나갔어. 마침내 그 사람이 너무 귀찮게 없어졌어. 그녀는 입구에서 즐겁게 웃는 소리가 들릴 만큼 큰 소리로 말했어. 지금은 그 말만 할 수 있었어. 내 전문 기술. 나는 그녀의 행동을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때 그녀의 비밀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내 이야기를 듣고 즉시 제이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충격을 받았지만 마침내 결정을 내린 것에 안도했습니다. 메리에게 나를 치료하는 약을 맛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범죄자처럼 제이슨의 월급은 최저 중 가장 낮았습니다. 제 계획이 성공했는지 그녀가 철저히 반성할 수 있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때까지 메리는 눈치채지 못한 채 그대로 있어야 했습니다. 실수하지 말고 평소대로 지내세요. 좋은 사람 소개해 줄 테니 이번 주말에 퇴근하고 만나러 가세요. 연락처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자연스럽지 않게 퇴근하고 얘기해 볼게요. 제이슨 목소리가 낮았대요. 하지만 내 자신이 그의 어머니라는 것을 칭찬하기로 결심하고 나는 우리의 움직임을 모르고 메리가 한 달 전에 여행 계획을 세웠던 계획을 진행하기로 결정했고 제이슨은 이것을 기회로 보고 빠르게 준비를 진행했습니다. 아침부터 옷을 차려입고 신났는데 돈은 어떻게 관리할 건가요? 모든 비용은 그 사람이 지불할 거라 물었습니다. 그녀는 의심스러운 미소로 행복하게 대답했습니다. 분위기는 분명 친구가 제이슨을 씁쓸한 표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의 외도 파트너와의 여행이었을 것입니다. 제이슨에게 그녀를 잘 지켜보라고 말한 후 그는 복잡한 표정으로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에게 배신당한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틀 후 회복하는데 며칠이 걸릴 것입니다. 아침에 메리가 큰 기내용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우리는 몇 분 후에 각각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2대의 이사 트럭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나는 오늘 내 소지품을 모두 싣고 난 후 미리 전화했습니다. 메리에게 전화했어요. 오늘까지 나갔다가 오늘 밤에 다시 전화해서 마침내 당신이 떠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여기서 영원히 기생충이 될 거라 생각했어요. 그녀는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전화를 했는데 집이 거의 비어 있었는데 소지품만 남겨두고 제이슨은 빈집을 둘러보며 가장 눈에 띄는 곳에 결혼 반지를 놓았습니다. 이것도 놔두실 수 있나요? 그런데 이거 전에 우리가 다퉜었고 이것이 증명될 거라고 생각해서 건네줬어요. 그 사람에게 내 월급 명세서 사본을 주고 이것이 내가 항상 받았던 월급이라는 것을 깨닫고 놀랐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이렇게 많이 벌었는지 몰랐습니다.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엄마는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합니다. 나는 그에게 미소를 지었고 약속대로 밤에 차에 메리가 나한테 전화했어요. 이사하셨나요? 그런데 그녀의 말투는 너무 비웃어서 뚜렷이 느껴졌고 완전히 맛이 없었지만 그녀의 얼굴을 다시 볼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대답을 했고 그녀는 재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전화 끊었어. 제이슨한테 전화했어. 잘 됐어. 직장 친족. 형제자매들한테 제대로 설명해줬어. 시간이 많아서 다들 설명할 수 있었어. 이사는 순조롭게 진행됐어. 내 모든 일이 잘 풀렸을 때 좋은 곳을 찾아서 내려오세요. 저를 방문하세요. 물론 제 동생도 데리고 올게요. 제이슨은 전보다 안도감과 밝아진 목소리로 들었습니다. 나는 그의 변화에 안도감을 느꼈고 며칠 후 메리의 다음 움직임을 기다리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는 빈 집과 그녀의 남편의 실종에 당황했을 것입니다. 당황한 목소리입니다. 피어싱 중이었는데 재빨리 스피커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제이슨이 사라졌어요. 그가 떠났어요. 마치 실종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그의 옷과 소지품까지 사라졌어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게 맞나 봐요. 그 사람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이미 떠났어요. 집이니까 더 이상 저를 문제에 끌어들이지 마세요. 당신은 어디에 있나요? 마리아, 제가 그를 데리러 갈게요. 안타깝게도 제이슨은 제 옆에 없어요. 원하신다면? 카메라로 전환해서 제 방을 보여드릴 수 있어요. 영상으로 전환했어요. 전화해서 내 방 안을 보여줬더니 말문이 막혔는지 마침내 친척이나 그 사람 직장에 연락해봐야 한다고 확신했을 것 같아요.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지? 너는 일해서 잘 벌어야 해. 너는 빚이 있어서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을지 의심스러워. 내가 그녀의 빚에 대해 언급했을 때 마리아는 충격에 헐떡거렸다. 그걸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다고 생각했니? 내가 당신의 일을 조금 조사한 것은 아니지만 당신은 빚을 갚기 위해 내 아들의 월급에서 돈을 빼낸 것 같고 게다가 내가 생각하는 모든 여행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여전히 당신의 연인을 재정적으로 부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애인과 함께 있었지. 제이슨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그는 마음을 식히기 위해 떠났고 결국 너에게 연락할 것이다. 이 말을 듣고 메리는 침묵의 충격을 받아 한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마침내 그녀가 다시 말을 했을 때 그녀는 나에게 다정한 말을 하려고 시도했다. 그런데 월급 명세서를 봤는데 수입이 너무 많아서 모르고 무례한 말을 했어요. 사과하고 싶은데 어디 사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직접 사과하고 싶은데 필요는 없어요. 아마 그냥 돈 빌리라는 말은 아니지 않나. 이제 내 거짓말에 속지 않을게. 아니, 그게 아니라 정말 곤란하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냥 사과하고 싶은데 그만 좀 하지 그래? 난 당신과의 거래는 끝났어. 결국 당신은 이것을 원했습니다. 나는 말하고 전화를 끊고 즉시 제이슨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는 나와 통화를 마친 후 그녀에게 전화하기 위해 다음날 그녀에게 전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끊임없이 전화를 걸었던 것 같습니다. 제이슨의 전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 번만 받다가 금전적인 지원도 없이 절망적일 기회를 주지 않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메리는 자신의 애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그를 곁에 두려고 애썼을 것 같지만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제이슨은 내가 그에게 더 이상 빚에 대한 부담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알릴 때까지 그녀의 빚을 알지 못했습니다. 마침내 우리는 문제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나는 며칠 후 일에 헌신하면서 새 집을 둘러보며 우뚝 섰습니다. 제이슨이 그녀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기 위해 그녀는 그에게 매달렸지만 그는 단호하게 그녀를 거부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직장으로 돌아온 것을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이슨은 그의 상사와 동료들의 지원에 대해 과자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게다가 그녀의 애인은 그녀가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 그녀를 버렸고 지금도 65세에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은퇴하고 예상보다 많은 은퇴 자금으로 편안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